자, 일동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동제약은 코로나 치료제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쵸? 자, 일봉상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누구나 아시고. 자, 일본이랑 어떤 제휴를 맺어가지고 뭐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안 된다 이러고 미루고 박살났죠. 그래서 이 아래까지 밀어낸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제가 한참 방송을 할 때 요맘때 이렇게 해서 아래로 움직이는 이 차트의 움직임이 완성되고 요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쵸? 그때 요런 흐름으로 아래로 빠지고 다시 이렇게 위로 갈 때 코로나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움직였다가 결국 그건 아닙니다 하고는 박살이 났죠. 그쵸? 제가 얘기했던 추세까지 왔었죠. 그래서 2만원대까지 오니까 긴장하라고 했는데 역시 제가 말한 대로 왔죠. 이거 이제 차트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241선 아래로 내려갔죠. 481선 내서 와리가리 하면서 움직이면서 다시 반등 쳐주죠. 그쵸? 이게 여러분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적 측면으로 봤을 때 자, 최근 200일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파동을 주면서 241선을 터치하고 481선 요 사이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움직이면서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상한가를 강력하게 주죠. 그쵸? 이런 걸 세력이 하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다시 올라가겠지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만큼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돈 달라고 본전 주면 나간다고 외칠 텐데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테스트를 해봐요. 매물대 개수가 보이겠죠. 이 매물대 개수를 보면서 아 이건 좀 쉽지 않겠는데 하면은 다시 이래 아래로 내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포기하고 떠나게 되겠죠. 그쵸? 그 떠나는 걸 어느 정도 작업을 치고 다시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쵸? 그랬다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아래까지 닿으니까 사람들 생각은 또 아래로 빠지겠다 하고 걱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도세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흐름과 그쵸?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죠. 28,700원까지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걱정과 아니다. 기존에 있는 흐름과 다르게 한번 더 뚫어서 여기까지 올 것이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를 뚫고 나면 여기로 도전하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꼬리를 닿는 움직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는 거죠.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죠? 바로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이 아래까지 빠지면 나의 고통의 개수는 어느 정도인지. 자, 그럼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빠지면 손실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네, 하한가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그쵸? 29.33이죠. 대략적인 위치를 체킹하면은 결국 하한가 하나를 먹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41,6원으로 제가 돼 있는데 40,50원이니까 거의 유사하죠. 결국 하한가 한 방에 롱바디 운봉이 나오는 효과와 반대로 여기를 뚫을 때 이 첫 번째 1차 저항대는 여기죠. 여기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무궁진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쵸? 파동을 그리면서 가겠죠. 15%를 뚫어요. 그쵸? 그 15%를 뚫고 제가 말한 이 위치까지 있는 꼬리까지 만약 다 잡아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걸 체킹할 때 그냥 대충 체킹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위치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체킹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대략 48.7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상한가보다도 훨씬 더 많죠? 거의 50%의 수익률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가 먹을 거를 고민하면서 이 48.75%의 상승률에 나는 베팅하겠다와 아니면 나는 이 아래로 빠질 거에 걱정을 베팅하겠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장기적 투자적 관점으로 볼 때는 결국 여기에 몰빵을 하는 건 아래로 빠질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쵸? 수량이 많을수록 여기에 내가 공포에 물타기를 해봤자
평단가는 점점점 높아질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닥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끼케해봤자 여러분이 저 아래까지 만약 내려왔다고 하면 평단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서 박스권이 형성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여기를 뚫을 때 여기에 저항대가 엄청 강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또한 고통이 강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장기적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 주식을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테스팅 작업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체킹을 해서 요걸 테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죠. 수량은 제가 제 마음대로 더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고 이렇게 이평선을 보고 제가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평선을 보시면 721선과 961선 사이에서 제가 산 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아래로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나는 여기서 테스팅을 하겠다 생각하고 놔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44,000원에 팔 거를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놔뒀었습니다. 그랬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죠. 43,400원 정도까지 기회 주고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이 저처럼 한 주가 아니라 10주, 100주, 1000주, 만주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 아래까지 내려갈 때 고통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자, 지금 두 번의 고통의 크기가 왔을 텐데, 자, 이때, 그리고 요때의 고통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체킹을 해보세요. 내가 있는 위치가 42,400원이니까 자 42,429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대략적으로 BF에서 수수료하고 이제 거래 수수료 제한 금액으로 해서 수익이 나려고 하면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왔을 때 그러면 요만큼이 빠지면 얼마나 손실인지 체킹을 해보세요. 그러면 4% 손실이에요. 그쵸? 4% 손실은 여러분이 견딜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것도 금액이 너무 크면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기계적 손절에 익숙한 분들은 이거면 손절할 확률이 높아요. 그쵸?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죠? 자, 39,967원이죠. 자, 이 위치에서 만약 손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세요. 자, 약 6% 정도 손절을 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평선을 보면서 여기서 샀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이 이런 위치에서 샀을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나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움직임의 느낌, 요 최근의 신고가죠. 이 부근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에 난 기대하고 배팅했다. 그랬을 때 이 아래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고통의 크기를 가늠해 보면 아십니다. 12%가 빠지는 거예요, 대략. 그쵸? 그럼 여기는 몇 프로 빠져요? 16%가 빠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쵸?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게. 자, 이렇게 하면 13%, 15% 정도가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롱바디 운봉 하나 맞는 효과가 얼마나 데미지가 큽니까? 그쵸? 이 위치에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롱바디 운봉이 하나 터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그림이. 이렇게 파동이 있었던 거는 뭐죠? 결국은 이런 파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시간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겠죠. 그쵸? 얘를 한 4,000분을 보세요. 4,000분이면 대략적으로 열흘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흘치의 파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의 위치, 지금 제가 말한 이 위치, 제가 말한 위치와 여러분이 지금 올라갈 거에 기대감을 가지고 산 이 위치하고 차이점이 어떤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선을 이렇게 그으시면 지금 여기고 여기 있는 사람에 대비해서 얼마나 상당히 높은지 아시겠죠? 여기 이럴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못 샀어요. 왜 못 샀을까? 자, 일봉상 보시면 이럴 때가 아마 올라가기 전일 겁니다. 아, 요때쯤이구나. 자, 이럴 때죠. 34,000원. 자, 이럴 때는 아무도 안 사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아요. 왜? 241선 아래에 있으니까 대부분은 뭐라 생각하냐면
손절을 쳐야 된다고 생각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저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럴 때 오히려 산다는 거죠. 이럴 때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게 보이시죠?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여러분은 항상 뚫고 거래량이 터질 때 관심을 가집니다. 그쵸? 이거는 철저하게 단타를 칠 때 그렇게 해야죠. 단타를 칠 때는 그렇게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단타를 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과연 이렇게 사면은 결국 이렇게 산 사람이 승자가 된다고요. 근데 이때는 왜 그런 거죠? 이때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 갑니다. 그쵸? 그래서 잘 안 사게 돼요. 특히 요 구간이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체킹해보면 거래량이 특히 없는 요쪽 구간이었습니다. 그쵸? 이때 이렇게 더욱더 많이 빠졌죠. 이때 샀어야지 결론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쵸? 대략 해볼까요? 자, 요런 위치. 자, 피레침엔 못 샀다 치고 요 정도 위치에서 사고 피레침이 아닌 대략적인 한 이 위치에 팔았다고 쳐봐요. 그럼 34,000원에 사서 46,300원 정도에 파는 거죠. 그럼 이게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네, 38.2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을 항상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일봉적 측면으로 볼 때 여기가 여러분은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되게 관심이 안 가는 위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위치는 이 위치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위치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은 배울 때 대부분 어떻게 배우냐면 241선 위로 올라와서 진행되는 것들을 사야지 그래도 수익 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때 리스크는 뭐냐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할 확률이 높아요. 호가창에. 호가창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여러분은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위치보다 유리한 위치는 어딜까요? 그걸 제가 쑥째로 내드릴게요. 어디에 사면 훨씬 더 위치가 좋은지 쑥째를 내드릴 테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언제 사면 훨씬 더 유리할까요? 자, 오늘의 쑥째. 어디에서 사야 더 유리할까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일봉으로 보던 주봉으로 보던 분봉으로 보던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